정치인 후원금이 뭐길래? 아직은 받아보신 적 없죠? 후원을 한 번 받아는 봤는데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선거 비용도 전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고 정치 후원금도 못 받고 누구는 끊임없이 마이너스고. 그 정당 후원금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1등은 정의당, 2등이 의외로 진보당, 3등이 열린민주당, 4등이 더불어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은 더 밑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충북 지역의 지역구를 둔 8분의 국회의원 가운데 1위는 의원이세요. 네. 빵빠레 올려드려야 되나요? 1등 했다고요? 후원금 품앗이가 뭐예요? 품앗이? 당 대표에 도전을 한다든지 원내대표에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갖고 하시는 분명히 그런 숨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확 깨네. 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최 변호사님이 약주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지간히 좋아하는 저는 진짜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사모님하고 그렇게 새벽까지 안 가거든요. 글쎄 말해. 두 분이 새벽까지는 안 가는데 엄청 좋아하시나 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아니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시는. 아 참. 둘 다겠죠, 둘 다. 오붓하니 좋아 보이시는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인 후원금 통계가 발표됐다고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충북 지역에 우리 또 지역구를 둔 8분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이분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오늘 두 분께 관련해서 정치 후원금 관련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원금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또 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뭐 보통은 정치인 정당에 대한 인기, 인기. 그 정도도 많이 반영한다고 그래요? 보여지죠. 후원금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은 네네. 건가? 여러 가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정치인 후원금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인 후원금이 뭐길래입니다. 야 이거 사실은 정치인 후원금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 한판 후원은 받을 수 없나요? 우리 저기 이 PD. 프로그램 잘 만들라고 이렇게 이런 거 안 되는 건가? 안 되나? 정치인 후원금이 뭡니까 교수님? 후원금 받아보셨어요? 저 뭔지도 모르는데 받아보셨어요? 모르죠. 한 번도 받아본 적 안 받아줬으면 말을 하지 마. 말을 하지 마. 안 후원 좀 받아주면. 해주세요. 예. 이번 후원금 뭐 논란은 아니고 이번 후원금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배우 이영애 씨 덕이 컸죠. 아하. 배우 이영애 씨가 500만 원씩 국방위 소속의 분들한테 이제 후원을 많이 하면서 예. 뉴스에 아주 크게 후원금보다도 오히려 이영애 씨 이름이 많이 부각이 되고 했는데요. 예.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까지. 1억 5천. 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 3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오, 예. 우선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1인당, 예를 들어 최용현 의원님께 제가 후원한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 최고. 근데 최용현 의원님, 뭐 김태중 의원님, 아유. 뭐 신용환 의원님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2천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한다면 네 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1인 한도가 년에 2천, 아하. 할 때 년에 2천.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법인 후원은 없어졌어요. 아 있었는데 없어진 있었는데 이제 거예요? 오세훈법이라고 2004년도에 새롭게 여러 정치자금법을 바꾸면서 사실 선거판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평을 듣는. 아. 그런데 이제 신인은 훨씬 진입하기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존 분들이 훨씬 후원에 유리하게 돼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500만 원, 2천만 원은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법인은 없어졌고. 예. 근데 이영애 씨 거는 왜 유명해졌느냐면 300만 원을 예를 들어 김태중 의원님께 300만 원 이상을 하면 예. 선관위에서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만 원 후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공개 안 공개되지 되지 않도록? 않는 범위까지. 정치인 후원금을 정치인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 정당 자체에 후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에 국회의원을 특정하지 않고 정당 자체에 후원금을 낼 수 있죠. 중앙당만 지금 그렇죠. 현재는 예. 예, 중앙당. 아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충북도당은 안 되고
충북 도당은 안 되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으면 중앙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정정순 의원에게 후원을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후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네. 근데 우리 신 교수님은 예. 조만간에 받을 자격이 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직은 받아보신 적 없죠? 후원을 한번 받아는 봤는데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뭐 오지 않아서 아예 후원을 안 받고 앞으로 받으실 많겠죠. 뭐. 조만간에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멘트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예. 기존에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자분들하고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 출마자까지만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님들 예비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다 후원금을 받을 수 다 있게.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이게 뭐 지방의원들한테는 엄청난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두 개 이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후원금을 본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보좌관제를 좀 채택해달라. 그렇죠, 국회의원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제. 아, 지방 의원들도 정치 기초 후원금. 의원들이 조금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깨알 정보를 해주셨는데 전체 300명의 의원 가운데 따져보니까 또 심상정 의원이 1등을 했대요. 뭐 그 중앙당 차원에서의 후원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후원금은 사실상 저기 그 잠깐만요. 예. 까먹었다. 무슨 당이지? 정의당.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자르지 마세요. 아니 한 판이 밋밋할까봐 또 변호사님께서 정당 후원금 자체로는 중앙당에 정당 후원금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 후원금은 정의당이 1등이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뭐 이런 순서로 가는데 정당은 예. 정치인 개인한테 후원금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1위를 했죠. 1위를 3억 원 넘게 후원금을 받았죠. 심상정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제가 그 정당 후원금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네. 1등은 정의당, 2등이 의외로 진보당, 3등이 열린민주당, 4등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중앙당 후원금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등이에요. 네네, 중앙당 후원금 순위로. 국민의힘은 더 밑에 있어요. 예, 한참 밑에 있죠. 이게 뭐냐면 중앙당 후원금 순위로 본 결론은 색깔이 분명한 정당에 중앙당 후원금은 많이 몰린다. 우리 공화당도 그렇죠. 꽤 많이 상위권에 있죠. 상위권에 있습니다. 오, 놀랍습니다. 정당이 우리나라 등록된 정당이 37개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정치적 이념 색채가 분명한 정당에는 정당 후원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외국도 많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정당에 하든 개인한테 하든 후원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후원금 줘요? 특히 이제 중앙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거, 그러니까 자기 소신과 철학에 부합하는 정당에 대한 그 어떤 심리적 지지죠. 예. 예. 근데 개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뭐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이해관계가 걸린 비즈니스. 경우도 꽤 많이 있지만 이해관계. 중앙당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그 소신과 이런 부분, 색깔이 분명한 정당에 많이 가는 걸 보면 어떤 원칙, 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같이 투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당원이 된다는 거하고 후원금을 낸다는 거하고 좀 차별해서 봐야 돼요. 네네. 당원이 되면 당비를 내야 돼요. 네. 근데 당원을 가입을 안 해도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차원에서 정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죠. 아니 그 왜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닌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이 얘기 조금 했더니 돈 많은 분들이 많은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후원까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단체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후원을 했는데 예. 코로나 작년에 좀 많이 좀 끊었어요. 사실상 뭐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개인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이 끊었지만 예. 특정 정당의 후원은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특정 정당이요? 당원 가입을 안 했어도 특정 예. 정당의 후원금은 계속했는데 그건 안 끊었어요. 국민의힘에 한번 여쭤봐야지. 특정 정당. 그건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근데 지역 심상정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예. 나왔는데 네. 그 3억이 이제 한도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억 1,800만 원이잖아요. 넘었네요? 넘었죠. 그거 오버 되겠네? 네. 큰일 났다. 첫번에 검찰에 또 불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과되는 부분은 20%까지는 예. 그 다음 해로 2월을 시켜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님은 아마 이건 제 추측에 예. 사실은 3억 원이라고 하는 캡이 아니었다 그러면 훨씬 더 더 후원금이 있을 몰릴 수도 수 있는 뭐냐면 그렇죠. 기존의 정의당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나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굉장히 어떤 집단적인
그런 그러네, 후원금이 그러네.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정의당 여러 일련의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이 정당 후원금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심상정 의원이 1위를 했지만 사실상 뭐 2위, 3위, 4위 뭐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재수, 이재정 의원 등 이분들도 다 3억 원 넘게 후원금을 받았죠. 얘기를 지역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체 후원금 양이 많다고는 하지만 충북 지역의 지역구를 둔 8분의 국회의원 가운데 1위는 충주 선거구의 이종배 의원이세요. 꼴찌는 지금 수감되어 계시는 정정순 의원이시고. 네. 이종배, 충주의 이종배, 그다음에 청주의 도종환 변재일 의원이 2억 중반대 후원금을 받았고 예. 박덕흠 뭐 지금 무소속. 남부 3구 4군이죠. 동남 4군의 박덕흠 의원이 2억 1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장섭, 이모선 의원이 1억 4천하고 8천, 엄태영 의원이 6천, 정정순 의원이 2천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았죠. 아, 이게 저 후원 금액 자체가 어떤 권력의 유지, 네네. 뭐 어떤 인기도 뭐 이런 거랑 꼭 부합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선전도 이장섭은 꽤 많이 그래도 후원했네요. 네, 실제로 이제 권력 있는 곳에 돈 있다. 뭐 수도 없이 많이들 얘기하시죠. 예. 그 특징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8지역 가운데에서 3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2억 원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이제 지금 요 300분 중에서 3억 원이 넘는 분이 34분이거든요. 300분 가운데 예, 전국적으로 예. 34분인데 이제 우리 충북에서는 3억을 넘은 분은 없어요. 안 계시고 이종배 의원께서 2억 7,500만 원으로 1등이신데 많이 하셨네요. 보시면 그래도. 이제 3선 이상은 다 그래도 2억은 넘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종배 의원님은 정책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예. 정책의장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시즌으로 보면 9월, 10월, 11월 이제 예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배분할 시즌이 아니라서 그렇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즌에 굉장히 이제 큰 위력을 발휘하시죠. 위력을 정책위원장께서. 발휘하신다. 예. 후원금이 많은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아무래도 연관이 해야 될까? 또 충주가 요새 또 많이 핫해졌잖아요. 핫해졌어요. 예, 아, 많이 뜨거워졌어요. 발전도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발전도 집값이 잘 되고. 쏠쏠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초선이시지만 이장섭 의원 1억 서원군. 4,700만 원인데 아무래도 뭐 노영민 실장님과의 관계 등등에 대한 여러 그 지역에서의 그 관계 등등이 많이 이제 해자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더 힘 있는 의원 뭐 등등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겠죠.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장관도 역임하셨고 그다음 전국적 지명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중반대로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 아닌가. 저조하진 않나. 3억 보통 다른 의원들 상위권에 있는 다른 의원들처럼 3억 원은 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유명세에 미달된 것 비해서는. 같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이종배 의원이 충북에서 1등을 뭐 2억 7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빵빠레 올려드려야 되나요? 1등 했다고요? 아니 근데 왜 지역민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여당 의원이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종배 의원께서 지역의 8분 가운데 그래도 1위를 하신 이유가 개인의 역량 때문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지역적 정서일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두 가지 될까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계속 기록을 하셨고 네.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역량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앙당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역량과 어떤 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지역적인 거랑 같이 다 시너지 효과를 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있을 거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국회 내에서 신고 재산이 이제 590억 원으로 전체 지금 요번 회기에서는 전체 의원님들 중에 1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신고 재산이라는 게 공시지가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으면 액면가 신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곱하기 1.5에서 2배 가까이가 실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5에서 2배. 근데 이번에 이제 박덕흠 의원도 2억대의 후원금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기존에 보면 그 후원금 항상 꼴찌를 하시던 분이 7선 의원 하셨나요? 저 정몽준 의원은 아예 후원금 계좌를 열지를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꼴찌를 한 게 김은혜 초선 의원이 분당에
근데 부군께서 200억대 자산을 갖고 계셔서 아마 랭킹에 있을 거예요. 예. 요런 이제 연관관계로 보면 상당히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의외로 후원 이런 계좌를 아예 안 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박덕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가족 기업의 특혜 논란으로 한참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도 탈당했고 그래서 네.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데도 후원금이 많은 거는 본인이 경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경력? 전문 경설 협회인가 그 협회장도 전문 오래 경설협회. 맡았었고 예, 예. 지인 중에 좀 부유한 층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돼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하나 아쉬운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아쉬운 부분. 충청 지역의 의석이 28석이거든요. 충청 전체 네네, 다 해서 예. 충청. 대전, 충남, 세종, 네네. 충북까지. 28석인데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충북의 후원금은 다 중하위권입니다. 실제 27위, 28위도 우리 충북이고 그다음에 충청 지역 아까 34분이었잖아요. 300분 중에. 네네. 충청 지역 28곳, 28곳 가운데에서 3억 넘는 분이 5분인데 오, 5분 충남이 계시구나. 4분, 대전이 1분이에요. 다 충남 쪽에 계시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참 빈익빈 부입구 말씀드렸는데 전체 1인당 평균은 국민의힘이 높지만 상위 쪽은 네. 랭킹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1위에서 5위 사이에 당연히 충남 대전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 없고요. 그다음에 27위, 28위가 우리 충북이라서 전체로 보면 충청에서도 조금 아쉬운 면은 있다. 이거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부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찌됐든 뭘 이렇게 어려운 때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후원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두 번째 주제는 그쪽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정치가 모인다. 후원금의 행방은 입니다. 이게 보니까 후원금 사용되는 사용처가 각양각색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공식적으로는 정치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활동. 이게 사적인 비용으로 사실 쓸 수가 없는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 숨 쉬는 것조차도 정치 활동이잖아요. 숨 그렇기 쉬는 때문에 것조차. 거의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죠. 봐야 돼요? 물론 뭐 선관위의 보고 의무까지 사용처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보고 의무까지 있지만은 뭐 정치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 쉬는 것조차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치인들이 네. 막 정책 입안하고 어려운 현장 막 찾아가고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막 네, 도와주고 막 이런데 정치 영화에 꽤 많이 나왔죠. 쓰여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실제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된 사례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의원을 겸직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따님이 경영하는 무슨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서 이제 식사비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어디까지를 정치 활동, 정치 행위로 볼 거냐, 정치 활동으로 볼 거냐인데 이제까지 아마 후원금을 뭐 쪼개기 후원금 이런 걸로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있어도, 예. 그러니까 알면서 받았다, 쪼개는 거 이런 이제 처벌 사례는 있었어도 예, 예.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게 사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처벌받은 거는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할 수 예를 들어 있지만.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그런 도덕적 비난을 받은 거지만 어떤 법적 처벌 단계까지는 뭐 해당 케이스를 사항이 본 없는 적은 걸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품앗이가 뭐예요? 품앗이? 돈을 서로 주고받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후원금은? 유력한 좀 경제적으로 네. 후원금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의원이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후원금을 잘 못 받는 뭐 초선 초선 의원이나 그럴 수 의원들이거나 있죠. 아니면 열세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들한테 예. 후원금을 내주는 거죠. 정치 후원금을. 정치인끼리 후원금을 내주는 것을 품앗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초선 의원이고 저 변호사님이 다선 의원인데 제가 후원금이 없어요. 그럼 변호사님 저한테 이렇게 정치 후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받은 후원금을 정치인도 당연히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으니까. 아,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패널하고 진행자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 다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한 바퀴 돌려볼까 이렇게 정신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숨은 의미로. 예. 실제로 이제 초선 도전하면서
특히나 이제 뭐 인지도가 없는 초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있을 보면.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중적인 어떤 후원금 모이기 어려우니까 다선이나 또는 동료 네.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아, 좋다. 근데 동료들끼리 해주는 건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1,200만 원, 뭐 예. 300만 원 이내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한 분이 30분의 의원한테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 의원 한 분이.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숨은 의미 중에 하나는 네. 다선 의원 가운데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한다든지 원내대표에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갖고 하시는 분명히 그런 숨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확 깨네 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밥 한 번 사주겠죠. 뭐 우리 신용환 교수님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은 네. 의원이 되시면 동료 의원들도 후원금 다 내실 거예요, 그렇죠? 사용처 보니까 뭐 선거 컨설팅 뭐 같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홍보 비용.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후원금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법적 제도를 보면 현역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죠. 현역엔 의뢰하다. 네네. 소위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고 새로 진입하는 분한테 정말 어려운 제도죠. 상대적으로 힘든. 그나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의원님들 예비 후보 단계에서 이제 후원금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예. 상시적으로 이제 당선만 되면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출마자들은 선거 출마 기간에만 받을 수 있고 뭐 낙선이 되거나 하면 이제 더 이상 받으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끊어지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사용처로 보면 예.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죠. 아하. 저희 생각에 이제 정책개발비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예. 예를 들어 많은 의원님들이 여의도에 오피스텔 원룸을 얻어놓고 거기서 임대료. 저 금토일은 지역에 내려가시고 거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임대료,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 이런 거. 그러면 새로 도전하는 사람은 여론조사를 하려면 다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현격한 차이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러네. 그리고 더 거슬러 가면 예. 국회의원 한 분이 9분의 보좌진을 쓰거든요. 9명. 7분의 정규직하고 인턴 2분 예. 해서 9분을 쓴단 말이죠. 그 9명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선거를 치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9명의 내가 유급으로 평상시 이렇게 있는 직원이 선거에 이렇게 일을 한다면 굉장히 큰 거죠. 의원님 세비가 지금 현재 1억 5,180만 원이에요. 1억 5,180만. 네, 년에 예. 세비로만. 세비로만. 기타 수당이 아마 일부 여기서 빠져 있을 거고 아하. 사무실 운영 경비 그 9분을 운영하는 거에 9,600만 원. 아야. 월급 빼고요. 한 2억 5천. 벌써 사무실 운영 경비, 복사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기는 또 후원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의정 활동 보고 이런 것도 아니, 여기서 네. 또 따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이 현역들 기득권 정치인분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고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그렇죠. 딱 비교해 보면 뻔해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 지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셨잖아요. 또 왜 또 그것도 소환을 해요? 10억이 넘는 선거 비용도 전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고 세비도 못 받고 정치 후원금도 못 받고 당선된 분하고 당선되지 않은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누구는 끊임없이 마이너스고. 아니 술자리를 어제 끝내셔야지 술 한잔도 아직까지도 자꾸 끌어내시면 어떻게 앞에 오늘은 계시는 제가 술을 먹어야 될까? 근데 통계 상황을 좀 보면요. 예. 후원금이 많다고 해서 정치인들의 고유 뭐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안 발의? 네네. 법안 발의가 꼭 비례하지는 네, 맞습니다. 않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예. 예, 우리 충북 기준으로만 딱 봐도 그 후원금에서는 한 7위권 정도 있으시죠. 이모선 의원께서 8,700만 원 후원금인데 법안 발의는 1등이에요. 아 이모선 의원께서 또 초선이지만 이장섭 의원이 법안 물론 발의했다고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대표 발의 하고 이제 다른 분이 저기 할 때 이름을 같이 올리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공동 발의. 예, 네. 네. 그래서 1, 2위를 보면 두 분 다 초선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후원금으로 보면 하위권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후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잘한다 이렇게 직접 비례한다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이게 뭐 법안 발의가 아니라 법안 발의 참여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여율. 솔직히 말하면 초선이라서 이름만 빌려준 경우도 상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본인이 발의한 게 아니라 남이 이제 발의한 거에 이름만 전 네.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가 입법 활동이 주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대부분의 입법을 정부 입법이거든요. 예. 사실 국회에서는 통법부처럼 법을 통과시키는 거랑 가까운데 국회의원의 의무가 이제 입법보다는 대정부 견제나 뭐 기관 견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또 정치후원금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여러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정정순 의원님 그 의정 활동을 사실상 못 하시잖아요. 지금 네, 수감돼 계셔서. 네네, 수감돼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18개 법안인가가 이제 여러 그 정치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 규제 이런 거 중에서 후원금에 대한 부분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법을 일종의 이제 발의죠, 발의. 예. 근데 이런 부분 전혀 통과되지가 않는. 네, 왜냐면 어쨌든 뭐 저기니까요. 아직 수감돼 계시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반 국민들께서는 하여튼 이 후원금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소중하게 써주십사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은 좀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윤미향 의원 그 케이스에서 시민단체의 후원금 그 사용 내역 이런 걸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듯이 네. 그때도 이제 많은 그 뉴스들에서 그 사례를 든 게 이제 미국의 후원금 제도거든요. 미국 후원금 제도. 미국은 이제 대부분 경향 기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 타임즈가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서 아예 딱 대놓고 오픈하고 하고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이미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트럼프 때도 바이든이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후원금으로 거의 당락을 가늠을 가늠할 수 있는.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실명으로 나는 어느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어느 특정 기업이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 상상을 아직은 못하죠. 우리 선거 문화에서는 정치 문화에서는 그러네요. 대놓고 그렇게 하고 또 후원금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우리 정치 문화, 선거 문화 여러 이제 그동안 어떤 흑역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상화한다거나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미국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그 뒤에 사후 관리죠. 그 윤미향 의원 그 후원금 정의연대 그 네. 건에서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택도 없다. 일원 하나도 정말 굉장히 타이트하게 영수증 다 첨부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익법인 감사 그 저 협회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픈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사용처에 대해서는 뭐 꽤 관대하게 이미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예. 그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술집에 가서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 다음에는 후원금이 대폭 줄어들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등단하지 못하셨으니까 저 소리 하시는데 등단하시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사용처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러나 제도를 미국처럼 아예 오픈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의견도 또 있으시긴 하네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역에서 정치인들은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고 지역민을 또 지역을 살찌우는 일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정치인의 후원금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과거 중앙선관위에서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해초리다라고. 사랑의 많이 회초리. 맞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 믿고 싫다고 해도 예. 거부하지 말고 뭐 자식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의 회초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이 표현은 사라졌어요. 아동 학대를 조장한다고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데. 이 표현을 좀 못 쓰게 돼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부분을 빼고 논다고 하면 정치 후원금이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비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믿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인이 그렇게 미워도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그 후원금,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뭐 정치에 대한 혐오도 많고 정말 오히려 왜 이 더러운 저기를 뭐하러 쳐다보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여세 마둔 세상 사람들을 격려해서 인재를 떨쳐 일으키게 만드는 자꾸 격려해주는 한서에 나오는 말인데 예. 아무리 정치가 좀 험하고 혐오가 있어도 좋은 분들 잘 선별해서 정말 격려해주고 선량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 후원금 속사정 이것저것 좀 속속들이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